공격 수준으로 격화됐다. 저 봐라. 한국 당국자들은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쿠팡의 영업 중단을 요구했으며 쿠팡을 범죄 조직으로 지칭했다. 이재명 대통령 포함 한국 정부 최고위층도 국정원이 기기 회수 작전을 면밀히 지시했고 쿠팡이 그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어요. 이거 진짜 너무 완전히 왜곡된 사실로 너무 심각해요, 내용이. 아니 이게 한 나라의 주권 정부한테 이런 제목 자체 진짜 제목 봐라 이거 진짜. 이거는 제목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이은수의 기업에 한국. 이거는 한국어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용어들입니다. 우리가 외교적 표현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내부 보고서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게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인터림이라 그래서 임시 아직 잠정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누구냐면 의원들이 아니고 전문위원들입니다. 국회에서 근무하는 국회 직원이 쓴 겁니다. 법사위의 전문위원이 쓴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마지막 통고거나 뭐 그런 중요해서 일단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미 과도한 반응이 시작돼 버렸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이제 사실관계가 다 틀린 상황이기 틀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바로 또 입장문을 냈거든요. 네. IT 장비 확보 등 일련의 과정이 국정원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쿠팡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쿠팡 측이 먼저 해당 장비를 국내로 이송하겠다고 알리기 전까지 국정원은 장비의 존재는 물론 확보 사실조차 몰랐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사실은 쿠팡이 스스로 조사를 해가지고 축소시키기 위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조사한 뭐 강에서 그러니까요. 이상한 노트북 하나 꺼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저 원본을 근데 여기에 심지어 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자기들한테 보낸 쿠팡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 국정원에서 쿠팡한테 문의를 한 거를 우리 국정원이 쿠팡에 그래서 문의한 거를 문의해서 이런 상황을 이제 보냈는데 그걸 마치 국정원이 압박을 한 압박하는 것처럼. 것처럼 이거를 제출을 한 겁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보고서는 대부분 쿠팡에서 제공한 걸 그대로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쿠팡 입장이네.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미국 백악관에다가 직접 이제 또 질문을 했어. 이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이 우리 언론사에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답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미국 백악관 관계자로 돼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 제한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 기업들이 로비를 할 때 정말 조직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전문위원한테 먼저 접근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전문 분야도 있지만 전문 분야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전문위원회 보고서에 상당히 의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술적인 거예요. 야, 이거 참 큰일 났네. 이게 지금 쿠팡은 자기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이 시작이 뭐냐면 이 정보 그가 흘러나가고 그게 우리 3,367만 명입니다. 그거 흘러나간 거를 이 사고가 터졌으면 미국의 투자자들한테 바로 알려야 되는데 네. 몇 주를 미뤄서 안 와서 주가가 폭락하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의 정치적 압박이라고 해야 그렇지. 자기들이 면피가 책임의 돼. 면피가 되고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에 로비를 받은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돈을 받았으니까 하는 거고 또 미국 정부는 왜 편을 드느냐면 여기서 우리가 길들이기를 미국이 잘 해야 그렇지. 다음 투자가 쉬워지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나 한국한테 통상 압박하는 전체와 쿠팡이 추구하는 것과 딱 맞으니까 네. 이게 지금 결탁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네. 보시면 제가 이거 외통위에서도 이 문제를 했는데 8번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내로남불이냐면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했는데 이 페이스북 우리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네, 페이스북. 2016년도에 8,7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서
밑에 돈을 보시면요. 벌금을 얼마나 10조가 넘습니다. 와, 지들은 이렇게 어미 다스리면서. 보세요. 우리는 인구가 5,100만 명 중에 3,367인데 여기는 와. 3억 3천 중에 8,700이에요. 우리 지금 6천억 안 되는데 그다음 옆에 캐피탈원이라고 이건 또 2019년에 있었어요. 이게 크레딧 카드 신용회사인데요. 개인정보 유출. 역시 여기도 개인정보 유출해가지고 엄청난 4천억 이상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은 이렇게 엄격하게 대응하면서 우리한테는 이 난리를 치는 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도 이거 너무 완곡해. 약해요. 그러니까. 약해 완벽해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걱정되는 게 제가 그래서 브런슨하고 미셸 스틸박이 스틸박. 걱정다 했잖아요. 좀 있으면 올 텐데. 10번 한번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청문회에 쿠팡 질문을 합니다. 그래. 저 빌 해거티가 돈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요거 좀 쿠팡에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빌 해거티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쿠팡과 관련한 상황을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이는 다른 대형 기술 기업에도 해당하는 문제다. 후보자가 그 문제들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셸 스틸이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도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제가 인준된다면 저는 그 문제를 분명하게 후속 점검할 것이다. 이 큰일 났어, 진짜. 이 큰일 났다니까. 진짜. 이 사람 이제 좀 있으면 오잖아요. 이 큰일 났어. 이거 그래서- 어떡할 거야. 그래서 미국 내에서 그러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고. 우리 언론이 그러고 제가 우리 그랬잖아요. 언론이 그러지. 계속 키워가서 이 정부를 흔들어댈 겁니다. 제가 지금 스레드 들어가 봤거든요. 이 백악관 아까 소개해주신 그 뉴스 다 도배돼서 도배됐지. 미국이 이제 드디어 함께 해주기 시작. 그치. 이제 이재명 진짜로. 잡고 온다고 난리지. 정말이에요. 강성필이 이런 거 지금 임마 이재명 정부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I will get. 영어로. I protect. 아니 진짜 my 심각하다니까. 지금이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일 거야. 만약에 미셸 스티브가 오고 막 대한민국 이 그구들하고 막 연결되고 이 상상도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사실 잘 나가고 지지율 아주 높았을 때는 숨어 있다가 이제 그렇지. 이 지금 그걸 기회를 타가지고 흔들린다 싶으면 이제 싶으면 총공세 할 거야. 전작권 전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 안규백 흔들고 있잖아. 흔들고 안규백 있잖아요. 장관. 이게 1년이 저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맞습니다. 것처럼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이런 음모에 흔들리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럴 때 딱 뒷받침 해줘야 돼. 오늘 또 아니나 달라고 국민의힘도 낸 게 장문의 성명을 내면서 단 한마디도 미국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고 이재명 정부만 때리고 있는 그러니까요. 네. 아, 이 상당히 좀 위험한데 그러네요. 지금 흘러가는 양상이 이게 굉장히 네. 상당히 탄탄합니다 지금. 조직적인. 네, 안규백 장관 흔드는 거 그렇죠. 지금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그거 굉장히 강하게 흔드는데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다 엄청나게 계획된 빌드업으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충격이네요. 자국민의 피해를 부정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그 편에서 우리나라 언론이 기사를 쓴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를 압박하는 용도로 쓰고 있어. 너무 아니 이게 충격이네. 특파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너무- 백악관에 상시적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공식 입장을 이렇게 물을 만한 그런 네트워크가 한국 특파원들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런 기사가 항상 나올 때마다 의심을 하게 돼요. 이 네트워크가 없을 텐데. 저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전직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전직. 오히려 백악관에다가 공식적으로 물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반대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네. 그건 맞는 말씀이죠. 네. 아무튼 이 상황 간단치 않으니까요.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22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원 의원 모시고 관련된 내용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22대 국회 후반기에 외통위 소속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시게 됐는데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한번 해보고 싶었던 상임이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국회에서 보면 원래 중진들이 외통이 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네. 제가 청와대 안보실에 있으면서도 외교와 통일 문제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문제의 핵심은 먹고 사는 경제 문제도 있지만 주권을 지키고 또 생명을 지키는 안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꼭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해야지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외통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외통위에 오시면서 이제 저희가 미화원 관련 이제 쿠팡 보고서 이 네, 부분을 네.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특히 어제 전 언론이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뤘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의 파급력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요.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미 하원 법사위에서 실무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겁니다. 네. 이제 2월 달에 법사위에서 쿠팡 측을 증인으로 불러서 쿠팡 측에서 제출한 자료 또 출석한 임원의 증언을만 가지고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좀 강해요. 경쟁 차단이란 제목하에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 이게 레포트의 제목입니다. 네. 뭐 상당히 강한 제목이고 분량은 뭐 35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뭐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이것이 미국 하원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연히 행정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고서는 아닙니다. 법사위의 중간 실무 보고서에 해당되는 보고서인데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쿠팡 직원들의 일방적인 주장 또 쿠팡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고 이것에 상대 진영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어떤 자료도 요구한 바가 없고 어떠한 얘기도 듣지 않고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보여진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네. 외교부 측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국내의 주장, 대한민국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그러니까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반쪽짜리 보고서다. 그리고 이제 국민 일반에서도 보면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균형 감각을 잃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당연히 이 리포트로에 따라서 국내에서 진행될 쿠팡에 대한 행정 처분이나 사법 절차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은 네. 이 보고서의 의도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의도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미국 의회 특히 이제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법사위의 중간 실무 리포트인데 네. 앞으로 이제 한국이 반도체 시장, 조선, 방산 등에서 한국 경제 사이즈가 커지고 또 세계 시장에서의 경제적 발언력이 커져가는 것에 대한 일정한 견제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후에 미국과 한국의 통상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온라인 플랫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저희들의 입법 사항도 남아 있고 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남아 있는데 이때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일정하게 먼저 한번 견제를 하는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놓고 네. 당신네 나라 정부가 당신네 나라의 행정부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 기업들을 옥죄고 있어. 이건 시정해야 돼라고 하는 프레임을 하나 걸어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고요. 외교부를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문제 관련돼서는 이 프레임에 빠지지 않도록 다각적 측면에서 각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보고서 내용을 좀 보면 이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쿠팡에 대해 과도한 조사와 과징금 부과, 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을 했고, 특히 쿠팡 측이 이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음에도 한국 당국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 논리였는데요. 좀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일방적 주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그렇죠. 네. 3,400만 정도가 되는 그러한 규모였는데 네. 이걸 3,000명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의 내용은 쿠팡의 지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일방적 주장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들 주장한 것을 그대로 이 리포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사실관계에서부터 대단히 잘못되어 있고요. 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 프레임을 짜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백악관에서도 관련해서 계속 속보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보고서에는 개인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개입 의혹도 좀 포함이 된 걸로 좀 보입니다. 당시 작전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에도 보고가 됐다고 적시가 됐는데, 이 대통령은 모두 이제 쿠팡 측이 좀 주도적으로 해서 밝힌 내용인데 이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무시한 게 아닌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아니 대단하게 그 신뢰를 한 거죠 미국 네. 정부가. 그 사실은 미국 백악관이나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확정하고 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정원의 기본 직무가 있어요. 국정원의 기본 직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에 의한 국내 한국인의 정보,
기업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기본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국정원은 저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고 특히 이제 그 유출한 분이 외국인이었잖아요. 외국으로 도주했을 때 쿠팡 측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했고 그 협조에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협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됐던 노트북의 입수와 관련돼서도 국정원이 그 노트북을 찾은 것이 아니고 쿠팡 측이 타 정보기관에 의해서 그 노트북을 입수하고 이제 그것을 한국을 갖고 들어와야 정확한 피해 규모, 그 노트북에 들어있는 규모, 알려진 대로 34,000명이 만 명의 정보가 실제로 거기 들어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국정원도 조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노트북이 들어오는 것을 쿠팡이 입수한 노트북을 갖고 들어오는 것을 협조해 줬던 거죠. 이것을 국정원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이렇게 쿠팡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너희들이 지시했고 너희들이 처리했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져 줘야 된다라고 하는 쿠팡 측의 주장은 과도하다 못해 사실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짓말입니다. 예. 특히 이번 보고서가 어제 공개된 이후에 그 후속 미 하원 의원들도 후속 대응에 나서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좀 있어서 이게 계속 커질 것 같아 논란이 좀 커질 것 같은 상황인데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여기?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얘기고요. 네. 예. 쌍둥이 적자로 인해서 사실은 트럼프 2차 집권 이후에 미국이 저렇게 강경하게 제3국에 의한 미국의 강제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여러 각국들에게 사실은 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해왔던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저는 미 하원에서 저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직 근거도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저는 이해는 됩니다. 미국 의원들의 입장이면 저도 국회의원입니다만 미국 정부의 이익이 되는 일, 우리 지역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조금 뭐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더라도 일단 주장하고 보는 것이죠. 정치인들이니까 또 행정부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네. 의회에서 국민들의 이야기, 미국 국민들의 이야기를 그냥 전달하는 수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미국 하원의원들이 이 뭐 부족한 리포트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는 있다. 네. 하지만 미국 행정부는 다시 한번 이 리포트에 대해서 사실관계로 확인하고 또 상대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원 의원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미 행정부나 백악관에서는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동조해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것이 원칙이죠.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미국 백악관이라는 것이 지금 뭐 의회보다도 더 사실은 부정확한 얘기도 워낙 많이 한 곳이어서요. 네. 네. 그러게요. 근데 사실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제 향후 미국 의회가 무역 협상이나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를 근거로 좀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좀 의원님도 의회 네, 그럴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 있는데 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대한민국 행정부와 그리고 의회가 그리고 공공외교 영역에서도 정말로 미국 의회, 미국 행정부에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달하고 그것이 그들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외교부의 책임이 제일 크고요. 외교부가 이것 관련돼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성명만 내는 것이 아니라 쿠팡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정보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노동 조건의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글로벌 기업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것들이 한국 국민들의 정서에 대단히 대결적으로 부딪히고 있었고 국민들께서 좋게 판단할 수 없는 한국계 미국인 사장이고 또 미국 기업이지만 오너가 한국계란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쿠팡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바라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쿠팡이 배신한 겁니다. 네. 저는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외교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도 한미의원연맹도 있고 외교적 채널이 있습니다. 미 하원 의원들에게 지금 주장하라고 있는 의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하고 그게 아니다. 이렇게 오판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국민들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미국의 이런 어떻게 보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 정치적 프레임, 경제적 프레임에 의한 공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시고 그리고 주장하실 공간이 생기면 주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공 외교 영역이 있기 때문에. 네. 어제 외교부도 이제 이 하원 보고서 관련해서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이제 의원님이 뭐 국회 대응이라든지 정부의 대응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외교부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더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외교부는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네.
외교부는 미국 국무성과도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미국에 가 있는 한국 대사관이 있고 저희도 미국 하원, 상원에 저희들이 대응하는 조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사관에도 그런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보고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정리해서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쿠팡 측의 로비력이 정말 네, 대단하구나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건이 되게 중대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쿠팡의 이후 뭐 매출이라든지 그게 그건 다시 회복되는 모양새이고 그에 따라서 쿠팡 측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미국으로 등에 업고 또 이렇게 나서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의원님? 그 시장의 독점, 플랫폼에 의한 독점이 가장 강한 곳이 사실은 쿠팡 아닌가요? 그렇죠. 쿠팡이 국내에 그 이전에 있었던 온라인 몰들을 거의 다 석권하고 네. 본인들이 이제 거의 독점하고 있고 특히 이제 거기다 배달까지 하고 있고 쿠팡 이츠도 있고 최근에는 쿠팡 플레이라는 OTT까지도 이제 출시해서 그렇죠. 네. 거의 구매하고 배달하고 그리고 보고 먹고 하는 것까지도 이 온라인 플랫폼 전체를 석권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양새를 가졌고 사실 이 독점이 쿠팡의 이런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대안이 별로 없어요. 새벽 배송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른 신세계라든지 다른 회사들이 우리도 좀 열어달라 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독점이 가져다주는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쿠팡 위에는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직장인들 입장에서 새벽 배송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좀 답답합니다. 네. 저는 정부가 이런 플랫폼에 의한 독점, 한 기업에 의해서 독점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막아내야죠. 쿠팡 문제 어떻게든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의원님, 백악관에서요, 쿠팡이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됐다라는 보고서가 나와서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미국 하원 법사위가 쿠팡의 일방 주장을 반영한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백악관이 다시 또 차별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옹호하고 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 도대체 쿠팡의 로비는 어디까지인 거냐? 그렇죠. 이게 보면 완전히 일방적 진술에 근거한 네.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어떻게 보면 좀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또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국내적인 상황을 이걸 통상이나 뭐 안보 사항으로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범주 오류도 좀 있다. 범하고 있는 것도 같고요. 예. 만약에 이걸 통해서 관세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하겠다 보면은 사후적 보복으로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내법